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팔란티어의 정부 사업이 앞으로도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팔란티어의 정부 사업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존재 그 자체입니다. 최근 상업 고객에 대한 회사의 적극적인 투자와 마케팅을 통해 상업 고객 성장률이 가파른 것도 사실이지만 전체 매출 중 55%는 정부 사업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성장률도 나쁘지 않습니다. 1분기 정부 사업 매출은 전년 대비 20% 성장하였고 상업 부문 매출 성장률보다 오히려 괜찮았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 사업은 팔란티어의 사업 전체를 지탱해주는 기반입니다. 1분기 미국 정부 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 성장한 2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정부 사업은 수주 베이스다 보니 매출의 변동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대형 계약이다 보니 계약을 따내지 못했을 경우에 회사가 안게 되는 리스크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큰 사업이라는 거죠. 하지만 앞으로도 팔란티어의 정부 부문 매출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팔란티어의 이익률에도 큰 영향을 줄 겁니다. 왜 그런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가 왜 정부 부문에서 많은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지 팔란티어의 설립 과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팔란티어의 설립자는 CEO 알렉스 카프가 아닙니다. 피터 틸이 창립했죠. 페이팔 마피아로 알려진 피터 틸은 페이팔을 운영할 당시 온라인 사기 거래 때문에 엄청나게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기 거래 위험을 사전에 찾아내 잡아내는 매우 독자적이고 뛰어난 알고리즘을 개발해냅니다. 이 피터 틸은 페이팔에서 자신들이 개발한 이 기술이 테러범을 잡거나 범죄를 미리 방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죠. 2003년 피터 틸은 이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정부나 기업의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들이 직면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데이터 분석 사업을 시작합니다. 팔란티어가 2003년 설립되었으니까 사실 1, 2년 된 기업이 아닙니다. 올해 20년이 된 기업입니다. 사실 사업 초기에는 피터 틸이 설립한 벤처 투자회사인 파운더스 펀드에서 투자를 받아서 시작했지만 사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통한 문제 해결이 사용된 사례가 많이 있겠지만 과거 10년 전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투자회사들은 팔란티어의 사업 모델이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05년 미국 CIA가 운영하는 투자회사인 인큐텔에서 팔란티어에 투자를 하고 인큐텔에서 받은 자금으로 팔란티어는 각종 데이터를 분석해서 범죄를 사전에 탐지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것을 정부와 장기 계약을 맺고 판매하게 됩니다. 이때 팔란티어가 정부기관에 공급한 소프트웨어 이름이 팔란티어 거버넌트였는데 추후에 배트맨처럼 시민이 지켜준다는 의미로 고담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일단 정부기관이 의뢰한 소프트웨어가 큰 성공을 거두면서 CIA, FBI, 미국 국가안보국, 뉴욕 경찰국 등 정부 핵심 기관이 팔란티어의 고객이 됩니다. 팔란티어는 미국 정부기관과 협력으로 미국의 이익을 수호한다는 목표로 9.11 이후에 설립됐습니다. 회사 핵심 사명은 세계 평화를 위해 서부 세계, 특히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로 만드는 것이죠. 최근 몇 년 동안 팔란티어가 상업 고객 증가를 성장 동력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 상업 고객의 증가는 팔란티어가 정부기관과 협력하여 일을 한다는 마케팅에서 시작됩니다. 팔란티어의 빅데이터 사업은 결국 회사 내부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과정인데 미국 정보기관인 CIA나 FBI 등 주요 정부기관과의 협력은 기업에게 신뢰를 주기에 충분했죠. 그리고 FBI나 NSA와 같은 정부기관은 회사의 맞춤형 데이터 분석 기능을 사용해서 테러리스트, 반란군, 마약 밀수범 등을 추적하고 체포했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을 찾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이러한 팔란티어의 정부 사업의 레퍼런스는 상업 고객 증가에 큰 마케팅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부기관과 협력할 정도로 보안과 솔루션 해결에 특화된 기업이다 보니 회사 내부의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거죠.
사실 10년 전만 하더라도 팔란티어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기관의 니즈는 크지 않았습니다. CIA는 회사 초기 투자자 중 하나였고 수년 동안 유일한 고객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만 보더라도 수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더 많은 구성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부딪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서로의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토론하고 해결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글로벌 스탠다드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통합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죠. 여기에 팔란티어 소프트웨어가 사용되어 왔고 다양한 정부기관과의 협력과 장기 계약 관계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 보잉, 레이시온 같은 방산업체는 자주 국방을 위한 무기를 제공한다고 한다면 팔란티어는 정부 모든 기관과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을 정도로 확장성이 넓다는 거죠. 그리고 팔란티어는 계속해서 다양한 정부기관과 협력 중에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세계 질서는 미국 중심으로 재편되어 왔고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미국이 전 세계 패권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절대 패권에 도전하는 다양한 시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죠. 미국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보다 앞으로 부상할 중국과의 관계가 더 관심사일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부상에 따라 중국과 타이완의 전쟁 발발 우려로 미국은 어느 때보다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관계에서 데이터 분석은 필수적이고 잘못된 의사결정은 국가의 명운을 결정지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최전선에서 견제하고 동아시아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전진기지는 타이완일 겁니다. 뿐만 아니라 타이완은 미국 반도체 대부분의 위탁 생산 중에 있습니다. 미국의 전 세계 패권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타이완의 자유국가 유지는 미국에게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럼 팔란티어의 고담 소프트웨어를 통해 대만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동아시아 주변 국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는 동안에 일본 정보국에서 새로운 경보가 들어옵니다. 중국의 구축함이 원래 자리에서 사라졌고 정보 피드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고담은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융합해서 중국 구축함의 예상 이동 경로를 확인합니다. 가장 위험한 이동 경로는 군사훈련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대만 해협으로의 이동입니다. 고담은 경로 사이를 모니터링할 다양한 요소들을 식별합니다. 더 많은 이미지를 수집하기 위해 머신러닝을 통해 배의 위치를 찾습니다. 하지만 배의 위치가 보이지 않고 이 시스템은 현재 준비된 군사 능력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옵션은 오키나와에서 출발하는 항공기입니다. 이 무인 항공기는 임무를 맡고 이륙을 준비합니다. 시간이 촉박하고 항공기가 출발하면 배를 빨리 찾아야 합니다. 비디오는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됩니다. 선박 10별 모델은 북쪽으로 향하는 구축함 크기, 속도, 무기 시스템을 감지합니다. 현재 구축함은 대만과 위험한 경로에 있고 잠재적 위험에서 불과 몇 시간 거리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지휘관은 현재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과거 연습과 시뮬레이션으로 테스트되고 개발된 과정에 대해 검토를 합니다. 첫 번째 옵션은 근처 기지에서 지원군을 보내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옵션은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어선 위로 유인 항공기를 보내는 겁니다. 이 세 번째 옵션은 미국 또는 연합군 함대를 구축함과 더 가깝게 배치하는 겁니다. 이 옵션은 낮은 위험으로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휘관은 미국 선박에 임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이와 같은 이벤트는 고담의 사용 사례에 대한 것으로서 이런 사건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고 한 번의 실수로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가격이 얼마인지 이런 건 전혀 관심사항이 아닌 거죠. 그리고 국방부 및 각종 정보기관과의 협력 증가는
더욱더 많은 사용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실 팔란티어는 고담과 파운드리 시스템에서도 머신러닝을 통한 문제 해결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선보인 AIP 소프트웨어에서는 대규모 언어 모델 학습을 통해 챗 GPT처럼 다양한 지문을 통해 답변하는 문답형이 추가된 겁니다. 사실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정도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새로운 제품 판매로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마케팅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마케팅이 매출 확장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부 각 부서 입장에서는 성과 평가나 목표 설정에 있어서 가장 드러내기 좋은 실적이 신산업에 대한 투자일 겁니다. 그리고 민간 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변화에 둔감한 정부 기관의 새로운 AI 의사결정 도입 시스템은 뭔가 딱 들어맞는 리포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정부 기관은 팔란티어 AIP를 추가로 사용해서 교차 판매에 성공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정부 스탠스로 봤을 때 AI 분야에 대한 투자나 예산에는 돈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마진율도 상당히 높게 계약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팔란티어는 과거 정부기관과 대기업 모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했습니다. 현재 소프트웨어의 전체적인 알고리즘과 분석 툴은 개발됐지만 사용자 지정 서비스와 업체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 모델입니다. 그러나 자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판매 프로세스를 갖추고 가장 큰 고객이 계속해서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면 충분히 이익이 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팔란티어의 상위 20명의 고객이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줌과 같은 회사와 다르다는 거죠. 팔란티어는 모든 사람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지만 정부기관 그리고 소수의 대기업들이 팔란티어의 대형 계약권을 주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는 팔란티어의 높은 마진율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어 왔죠. 미래 정부의 모습도 바뀌어 갈 겁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할 것이고 가장 강력한 AI를 보유한 국가가 규칙을 결정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20년간 해온 팔란티어는 앞으로도 큰 성장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